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어제 대한항공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생이 이제 작년보다는 또 더 늘어나서 학생들별로 이제 앞으로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임원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일일이 코칭을 좀 해주고, 대신에 항상 합격생이 있으면 불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느라 조금 이번 주는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일단 촬영의 내용은 4번 실무를 떨어지고 처음으로 지금 실무를 합격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어떤 부분을 조금 고쳤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영상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실무 면접에 불합격을 하셨을 친구들인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물론 임원 최종에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실무에서 떨어지는 학생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도 조금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었고 나이도 어렸고 그 전에 면접을 최종까지 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실무 정도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난 붙겠지. 나는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당연히 붙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제 실수였고,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실무 면접 얼굴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외적인 거 더 신경 쓰고 메이크업 어떻게 받을까, 헤어 어떻게 할까, 눈은 어떻게 할까, 살을 더 뺄까, 어쩔까, 여기에만 저는 조금 과거에 저는 그걸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실무를 불합격한 이후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조금 면접 연습을 더 치중해서 했고 경험도 많이 쌓았고, 물론 사실 정말 실무 떨어졌을 때 저는 주변에 알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우리 동기들, 학교 동기들, 내가 아는 사람들 실무 면접 다 붙었어요. 근데 나만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승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를 비밀로 하는 친구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또 마음 터놓고 얘기할 데도 없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힘든 건 힘든 거고 여러분 그냥 슬퍼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올해 거의 한 75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려고 그냥 슬퍼만 하겠지 말고 어떻게 나는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의 목적이었던 실무를 4번이나 떨어지고 이번에 실무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코칭을 어떻게 했었고 이런 거 여러분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팁을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일단 장수생이고요. 20대 후반의 학생이고 토익 성적은 800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정말 평균 정도의 스펙으로 여러 번 면접을 봤던 학생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크게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의상, 두 번째 미소, 세 번째 말의 전달력. 일단 의상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시아나항공 제외하고는 면접 복장이 대부분 자유예요. 근데 아직도 모나미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물론 모나미 입고 붙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근데 모나미를 여러분 입으실 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흰색,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봤을 때 좀 비율이라도 좋게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면접 치마를 고르실 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치마를 자꾸 짧게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그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보면은 정말 키 큰 친구 아닌 이상 다리가 짧아 보여요. 특히나 상반신, 하반신이 너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흰검은 치마를 보통 1대1 비율로 입지 마시고 상체 1, 하체 1 이렇게 절대 입지 마시고 조금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치마의 기장을 좀 늘린다거나 단을 조금 늘린다거나 해서 흰검을 고집하실 거면 조금 비율이라도 좀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원피스 입고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포켓 달린, 안 보이네요. 포켓 달린 블라우스 입고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긴팔인데 걷어서, 여기까지 걷어서 입고 가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뭐 모나미 입고 합격한 친구도 있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점은 좀 다른 옷을 입었을 때는 학생들이 조금은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의상, 여러분 자유일 때는요, 최대한 본인의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소 바꿨어요. 여러분이 뭔가 미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상 너무 밝은 미소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근데 그런 거는 아마 본인이 촬영해보면 알걸요? 내가 웃었을 때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일단은 치아를 다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치아를 이렇게 다 보여줬을 때 물론 예쁜 학생들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학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미소도요, 굳이 이빨을 다 보여야지 보다는 좀 담은 미소라도 조금 더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는, 밝아 보이는 그런 미소라면 충분합니다. 뭔가 승무원 면접이다 라는 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셔서 계속 웃고 있어야지 이렇게 면접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편하게 자연스럽게 미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전달력을 높였어요. 학생이 생각했을 때 말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해야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의 전달력, 이걸 왜 높여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면접관 오늘 처음 봤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답변을 썼겠지만 그 내용에 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대한항공은 뽑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내가 무슨 말 할지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돼요. 거기서 두 번째로 강조할 내용을 찾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전달하는데 어떤 내용 강조해야지 이 강조할 내용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그게 전달이 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말을 하실 때 끊어서 말하세요. 그냥 줄줄줄줄줄줄 랩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내가 쉬어가면서, 이 끊어읽기라는 게 그냥 숨을 쉰다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강조할 부분 앞에서 또 끊어 읽으면 집중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학생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지. 그러면 그 사이에 강조도 안 되고 끊어 읽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안한 느낌, 그리고 이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말을 너무 못하네? 대화 실력이 전혀 없네? 라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보이스입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솔톤에 맞추려고 그래요. 목소리 톤이 높아야 되죠?
밝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항상 학생들한테 아쉬웠던 점은 저는 둘이서 우리 이제 대화하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하고 말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딱 서서 답변하는 순간 변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제 목소리도 뭐 그렇게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촬영을 하니까 크게 말을 해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이러는데 저는 목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면접할 때 전혀 그게 걸리는 게 없었어요. 최종 면접 볼 때는 더 조곤조곤 말을 했고요. 면접관님이 워낙 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크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 목소리 톤을 잡으실 때 여러분, 절대 승무원 면접은 아나운서 면접이 아니에요. 아나운서 면접은 정말 정확하게 언제든지 정보를 전달하니까 딱딱딱 말을 해야 된다면, 항공사 면접에서는 그런 톤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톤, 본인의 실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하는 느낌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의 전달력이 높다면 본인 목소리가 굳이 아나운서 톤, 높은 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학생도 솔톤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고요. 그냥 편하게 본인 말하던 대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줬고요. 제가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다 고쳐왔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장수생 분들은 이제 직업을 갖고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학생들도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공부하잖아요. 근데 승무원 면접은 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신에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간절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실무 떨어진 이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답변도 정말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말하는 연습 끊임없이 하고요. 그때 저는 캐나다에 있었던 때여서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울 보고 항상 저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촬영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학교 다녔을 때에는 뭐 당연히 되겠지라는 마음이었다면, 최종 합격했을 때는 하나도 놓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연습을 저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무 결과 발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때 정말 내가 실무 한번 떨어지고 아니겠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취업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이 시기를 다시 되돌이켜 봤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했다. 근데도 안 됐다. 그러면은 뭐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남들이 하니까 했는데 안 되네. 이런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결과 발표 나고 슬픈 거 너무 잘 알지만 이 시기 조금은 현명하게 보내서, 올해 이제 200명 이번에 채용하면 550명 남았잖아요. 이번에 200명이 안 됐더라도 다음번 합격생이 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프고 마음 못 잡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더 마음이 저도 안 좋고, 오늘 사실 촬영하면서 밝게 촬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우울했던 그 기분이 자꾸 이렇게 막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건 여러분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번 공채는 이것보다 충분히 발전된 모습으로 좀
면접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날씨가 따뜻한데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우리 알겠죠? 힘내요.